자, 오디오 테스트 들어갑니까? 단기 선교. 단기 선교라 부르고 해외여행이라 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OX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기 선교는 100% 자비량으로 가야 된다. 두 분 다 X의 쇠모에. 네. 세 번째, 단기 선교는 선교사를 도와주는 게 목적이다. 네 번째, 단기 선교는 방학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게 목적이다. 질문 너무 유치하죠? 그래도 그런 애들 있으니까. 네네. 있으니까 있어요. 단기 선교는 비전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다. 쫄릴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뭐 이거 애매하네. 말해줄게요. 네. 할 말이 많아지. 네. 안 기다려. 마지막, 네. 단기 선교 가서 제일 잘 놀았었을 것 같은 목사님 누구? 왜 나야? 좋았어. 잘 놀리시. 얼마 전 교회에서 주최하는 해외 선교를 다녀온 청년입니다. 같이 간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가기엔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혼자 가려니 겁이 나 선교여행에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려면 원래는 12주 교육에 참여해야만 가능한데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막판엔 그냥 신청했던 애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받은 친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 여행만 하다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선교사님을 돕고 사역을 하기보단 관광지에 관심이 더 많았으니까요. 선교로 가장한 해외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단기 선교라도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나을까요? 자, 목사님 말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선교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좀 이런 식의 사연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피드백이 너무 부정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한 팀을 알았는데 선교지에 가서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캄보디아에 왔는데요. 애들 수트케이스를 열어봤더니 겨울 옷을 사왔대요. 세상에. 정말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준비 안 하고 한국이 겨울이었으니까 그 마인드로 그대로 갔는데 열어봤더니 정말 겨울옷. 사실 이제 겨울옷도 필요하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우기 때 감기가 걸려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또 이제 겨울옷 입는데 본인이 입으려고 가지고 간 거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충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죠. 이건 너무 힘들었다. 사실 이런 애들이 와서 너무 힘들었다. 지금 교회마다 청년들과 10대 아이들의 이제 이 비전 트립 또는 해외 선교 이런 게 이제 본물처럼 터지고 또 실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확실한 교육과 목적이 결여된 채로 맞아요. 이게 투어리즘과 함께 이 믹스업이 돼가지고 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교지에서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선교사들조차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 용어 정리부터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보통 이제 단기 선교라고 하면 2년 내지 3년 정도의 기간을 헌신해서 가는 걸 단기 선교라고 보통 말하고, 단기 선교사는 아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는 분들을 우리가 장기 선교사다. 보통 선교계에서는 4년을 한 텀으로 하는데 4년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재헌신을 물어요. 4년을 넘어가겠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은 선교사다. 이 고민을 제시한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 선교라고 보기는 어렵고 쇼텀으로 그렇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하는 선교인데 방위도 아니고 이런 그렇죠. 이런 선교를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 비전 트립은 가서 비전을 찾기 위해서 가는 트립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은 달란트 출입. 그래서 뭔가를 이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현장 선교사와 긴밀히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이제 출입을 보통 달란트 출입 이런 식으로 용어가 좀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조동춘 목사님 많이 청년들 내보냈었잖아요, 그죠? 주로 달란트 출입을 준비하셨죠. 아마 그러네요. 나는 그게 단기 선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단기 선교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한 구분이 된다. 2주 정도로. 2주 정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보내요, 목사님들은? 한 6개월 이상을 훈련을 와, 그러니까 6개월, 이 12주 갖고는 게임이 안 되네.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고 한 두세 주 빠지면은 탈락시키고. 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거의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해서 근데 이 준비할 때는 이제 그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기 선교사님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렇지. 또 현지인들에게는 뭐가 가장 필요한지. 그렇지. 그게 예를 들면은 이슬람권 이런 데 가서는 직접적인 선교보다는 문화 공연 그렇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의료 선교가 필요하면 의료 그 준비를 다 하고 훈련 다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류 문화가 영향력 있는 곳에 갈 때는 한류 문화를 많이 준비해 갖고 가죠. 뭐 공연 거의 퍼펙트 할 정도로 준비를 해서 가고. 그러니까 한 6개월도 모자라요, 사실.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가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지 선교사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우리들은 전혀 신경 쓰시지 않게, 먹는 거 입을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게 그냥 길거리에서 자도 괜찮고, 현지 선교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미리 조사를 다 하고, 또 현지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다음에 현지 원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요구에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맞춰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현지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선교의 큰 힘과 위로가 되죠. 저희도 3개월 훈련시키고 거의 저희는 이제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는 것에 목적을 둬요. 우리 어떤 것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짐은 백팩 하나예요. 한 열흘 넘게 가는데 기내 캐리 하나 갖고 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거. 또 심지어 저희는 이제 반찬 전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 이제 요청하시고 하니까 뭐 각종 젓갈류부터.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리스에서 어떤 선교사님은 뭐 드시고 싶냐니까 간장게장. 너무했다. 근데 저희가 그거 싸갔어요. 근데 통과가 돼요?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올려가지고 갔는데, 뭐 저희 뭐 단기 선교팀 1순위죠. 저희 팀보다는 이제 반찬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굉장히 보람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필요 보니까 예를 들어 대만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대만 사람들이 한국 김치 만드는 법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김치 학교를 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배추나 이런 재료를 다 준비해 갖고, 그리고 가서 그 권사님들이 김치 학교를 해주는데, 대만 그 아주머니들 막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막 김치 한 포기씩 이제 자기가 내일 담은 걸 가져가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이제 그동안 교회에 이렇게 데려오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데려올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다음에도 꼭 와달라고. 그런데 이런 팀들이 있나 봐요, 많이. 많고요. 그래요?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안 많고, 되는데, 이게. 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본물처럼 터지다 보니까 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조차도 없이 그냥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 간다, 그리고 그냥 데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구색 맞추기인가요? 그럼? 일단 보면은 이게 이제 선교학에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동질 문화권이냐 타문화권이냐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시아 계통에서는 이제 불교 문화나 유교 문화에 있는 것은 동질 문화권으로 보통 보는데, 이제 타문화권은 갈 때는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은 그럴 수 없는 곳인가. 이런 사전 이해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컨대 한류 문화 준비를 잔뜩 해간 거야. 부채춤 이런 거. 근데 그 지역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야. 거기에. 여기서는 몇 개월 동안 부채춤을 준비해서 갔는데 정작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이런 그 웃지 못할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 자체에 대한 이 교회와 상황에 대한 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가장 먼저 교회는 어떻게든 12주 교육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좀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참여하지도 않고 흐지부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갈 때에는 이제 훈련도 받지 않은 이 아이들이 가게 되었다는 거죠. 갔더니 이제 막 가서 선교도 못하고 이제 관광지만 돌다 왔다는 게 이건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밥도 잘 안 먹고 우리 아이들 뭐 성실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선교지 가면은 좀 이 아이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억지로 등을 떠민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12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데 나중에 교회는 간다고는 했었고 교육은 안 됐지만 선교사님한테 간다고 했으니까 가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목사님 교회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아니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많이 받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을 보고. 본 것 같은데? 질문을 보고. 그래, 우리 게 낫잖아요.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준비했어도 이 아이들이 철도 없고 신앙도 없고 훈련도 안 됐고 타문화도 하나도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 할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표는 끊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어만 하다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선교에 대한 개념부터 그 부모님들과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선교의 가장 핵심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부모님들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11주가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함께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멘입니다. 네.